우선 저는 저기 김경섭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호세 지역에 온 지는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LA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워싱턴 DC에도 좀 있었고, 뭐 하여튼 오레곤에도 있었고, 좀 미국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일단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여기 미국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원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 저기 보험 에이전트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오게 된 거는 코트라의 저희 이제 스타트업 지사를 내 갖고 거기에 제가 지사장으로 와서 한 4, 5년 근무했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지사가 이제 망했어요.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오래 못 갑니다. 망해갖고 다시 이제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이제 한국일보사 기자로 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리타이어할 나이가 돼갖고 그때 이제 뭐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취재도 많이 다니고 거기서 얻은 지식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라이프하고 헬스 인슈런스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가고는 이제 메디케어하고 이런 걸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다 이제 65세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메디케어는 이제 만 65세 때부터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그 메디케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그 세금에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를 좀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메디케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메디케어에 앞서 소셜 시큐리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소셜 시큐리티 베니피트 그게 뭐냐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마련했습니다. 자, 사회보장연금, 우리가 뭐 소셜 시큐리티 베니피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도대체 뭐가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미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복지국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도 현재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죠. 그러한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인데 FICA라는 게 있습니다.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보면 약 1억 5,800만 명의 미국인이라 그랬는데, 자기 수입에서 6.2%를 소셜 시큐리티 텍스로 내고 또 1.45%를 메디케어 텍스로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수십 년 동안 적립이 되어 갖고 지금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뭐 10,000불, 뭐 10만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6.2%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6.2%는 얼마죠? 돈이? 62,000불인가요? 맞나요? 네.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연 14만 7천불까지만 받습니다. 그 한도가 넘어가는 데는 세금을 거기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 14만 7천불까지만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 6.2%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35년 동안만 내요. 그러니까 36년째부터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대 35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연 14만 7천 불을 35년 동안 계속 벌어가지고 매년 6.2%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2세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00%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이제 늘어나요. 이제 늦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62세인데 그 경우 월 2,364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FRA라는 거는 Full Retirement Age라고 해갖고 은퇴 연령입니다. 그때 보통 67세 정도 돼요. 그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345불.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1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년의 경우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4,194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이제 35년 동안 풀로 벌어갖고 풀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2년의 경우 한 사람이 1,681불 그리고 2023년은 1,827불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이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령일은 생일이 1일부터 10일인 사람은 11일, 11일부터 20일은 18일, 그 다음에 21일부터 30일은 25일 날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를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그 소위 말하는 사회 보장 점수 크레딧이 40점 이상이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4점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일을 하면은 이게 40점이 되거든요. 이게 40점이 돼야지 소셜 시큐리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역시 메디케어도 수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640불 정도 이제 벌면은 그게 이제 1점이고 그 4배를 벌면은 4점 이렇게 받아갖고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4점 이상은 안 돼요. 나는 뭐 1년에 뭐 내가 10만 불, 20만 불을 벌기 때문에 난 텍스를 많이 내고 그러면 4점이 아니라 5점, 6점을 받겠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점수는 4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점에서 10년 동안 40점이 돼야지만 이제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서 40점이 안 되면은 그 메디케어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메디케어 받을 때도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옛날에 20대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걸 받았는데 그 장학금은 원래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면 좋대요. 그래서 그때 세금 보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세금 보고를 한 것이 이제 크레딧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나중에 와가지고 일을 사실은 여기서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옛날에 받은 게 누적이 돼갖고 저도 이제 간신히 40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걸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 세금을 피하는데 그 세금을 너무 피하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고 이제 낼 수 있을 때는 내는 것이 아마 좋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그 사회보장연금의 그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애도 많이 낳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낸 세금으로 이 기금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나이 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애도 옛날보다 많이 안 낳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오래 살아요. 100세도 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게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소셜 연금도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나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소셜 스키리티를 올리는 기준은 콜라라고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제스트먼트가 인상 그거에 따라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8.7%가 올라가요. 올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오르는 인상률이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SSI는 저거는 이제 생활보조금이다. 그래갖고 그것도 해서 소셜 연금은 2024년 1월 그리고 SSI는 2022년 올해죠. 12월 30일부터 8.7%가 인상이 되고 그 밑에 거죠. 소셜 연금이 계속 이제 고갈이 됨에 따라서 2035년에는 현재 수령보다 20%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소셜 연금에 대한 법안을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은 현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 14만 7천 불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거를 40만 불로 대폭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불에 6.2%면 얼마니까? 그 옛날에는 이 40만 불 버는 사람도 14만 7천 불에 준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40만 불 벌면 40만 불에 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는 거,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는 중인데 저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셜 연금 외에 노후 생활 준비를 따로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자, 이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틀려져요. 그러니까 원래가 가만히 보면은 사회보장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옛날에 1937년 이전 출생자는 65세였어요. 그 다음에 38년부터는 1년마다 2개월씩 조금만 늦어져요. 그래서 현재 1955년 같은 경우는 66세 2개월, 56년생은 66세 4개월, 57년생은 66세 6개월이 돼야지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를 그때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 돈이 빨리 필요해. 난 지금 리타이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62세에 받으면 깎여요. 연금이. 연금의 100%가 아니라 7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70%를 연금을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받으면 한 달에 1,000불을 받는데 이제 62세 그건 이제 67세가 돼야 되죠. 근데 62세 때 받으면은 700불밖에 못 받는 거죠. 그 700불을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또 70세에 받게 되면 130%를 받아요. 그러면은 얼마죠? 1,300불을 받게 되죠. 죽을 때까지 1,3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좋은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면 내가 내 건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늦게 받는 거죠. 근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받는 게 더 좋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아닌, 그러니까 67세가 아닌 62세나 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 또 다른 수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연금의 3달러당 1달러를 못 받을 수가 있고 또는 2달러당 1달러를 못 받을, 그러니까 2달러당 1달러면 50%를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3달러당 1달러면 33.3%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제 자 이거 쪼박아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풀 네. 화면이 이거 같은데요. 풀 화면 여기 요거죠? 여기 안 가지. 이걸 읽어야 돼.
요거잖아요. 네, 맞죠? 아, 네. 풀 하면은 제가 그래서 왜 이래? 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일 67세에 1000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66세에는 6.7%가 감소된 933불. 그 다음에는 65세에 더 빨리 받으면은 870불.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62세 같은 경우는 30%가 감소된 700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61세는 어떨까요? 61세? 그건 못 받죠. 왜냐면 최소한도 62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61세 때 받으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에 30%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감액 기준은 이렇게 막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연이 아니라 매월 언제 받냐 그 월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62세라고 해도 62세 어떤 거는 62세 뭐 2개월, 3개월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사회보장연금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내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서 그거밖에 수입이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우 과세 여부는 소셜연금과 다른 소득이 합계인 우리가 말하는 컴바인드 인컴이라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이제 혼자 싱글로 파일을 할 경우에는 한도가 2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소셜연금하고 자기 수입하고 합쳐서 25,0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5,000불이 넘으면은 그 다음에 25,000불에서 34,000불까지는 소셜연금의 50%만 과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연금을 1,000불을 받는데 그 중에서 500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금이 그 다음에 컴바인드 인컴이 34,000불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소셜연금의 85%가 과세입니다. 내가 1,000불을 받으면 그럼 얼마야? 850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메리드로 커플로 할 때 좀 올라가죠. 32,000, 그 다음에 32,000에서 44,000, 그 다음에 44,000 이상. 근데 꼭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CPA한테 세금 보고를 할 때는 표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표준 공제 한도 내에서 그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수입이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보장연금 외에 소득이 또 있는 경우, 내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데 또 일을 해갖고 돈을 번다. 그건 캐시잡은 아니고요. 실제로 세금을 내고 이제 책으로 받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자, 완전 은퇴 연령 우리가 이제 Full Retirement Age (FRA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소셜 연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완전 은퇴 연령 이전에는 어느 한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연금 순 액수가 줄어들어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갖고 수입이 되게 많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반이 줄어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33.3%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숫자로 표시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자기 그 개인마다 뭐 이제 그 상황을 봐갖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일반 직장의 임금이나 자영업 수입, 보너스, 커미션,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데 연금 투자 수입, 이자 수입, 베테랑 연금, 정부연금 등은 수입에서 제외된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자세하게 이제 아시게 되면 뭐 CPA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 해의 수입이 이게 이제 한도예요. 19,560불. 이제 개인으로 보고할 경우 수입이 19,560불 이상이 되면은 사회보장
연금 2달러당 1달러, 그러니까 50%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960불을 할 경우에는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금을 이제 많이 못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배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은 나는 미국에 와서 평생 동안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으니까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냈으니까 연금을 못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일 배우자, 남편이 일을 해갖고 받는다면 그 배우자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월 2,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와이프는 1,000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근데 그것도 완전 은퇴 연령이 돼야지 100%를 받고, 완전 은퇴 연령이 안 되면은 또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돈을 늦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주면은 지금 뭐 돈이 많으니까 이자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배우자도 원래는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근데 자기가 FRA가 돼야지 100%를 50%에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2,000불을 받는데 내가 완전 은퇴 연령이 되면은 2,000불에, 그러니까 1,000불이죠. 1,000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좀 빨리 받으면은 점점 그것도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최대 32.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들이 받는 거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혼한 경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한 전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10년. 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냐면, 내가 지금 이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다. 그러면 나도 그 50%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혼인 기간이 그 전 남편하고 10년 이상을 살았다. 그러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년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못 받아요. 이혼하면은. 근데 수령 시작 바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때 싱글이어야 돼요. 그때 이미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 연금을 받는 도중 재혼을 하면 또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또 누구랑 또 다시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전 남편한테 오는 게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번 이상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2번 이상 이혼했을 경우는 남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더 연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연금이 많은 쪽을 선택. 그래서 근데 만일 내 배우자가 아까 말하면 이제 크레딧이 40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고 죽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받을 수 있으려면은 또 연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별한 배우자. 그러면 이제 만일 또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100%를 받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뭐 항상 남편이 얘기하는데, 여자가 돈을 벌 수 있고 남편이 일을 안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돈을 벌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받던 거에 100%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FRA가 돼야 됩니다.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잊어버리고 뭐 한 1년, 2년 후에 했다. 그러면 남편이 1년 전에 신고했는데 그럼 못 받아요. 그동안 1년치, 2년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 말고 약간 다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SS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그래갖고 원래 이 SSI는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회계 제너럴 펀드, 그러니까 재무성에서 아마 이거는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돈이 나오는데 이 SSI를 관리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오피스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갖고 현재 이게 아마 이게 내년 기준이에요. 2023년 혼자 싱글인 경우는 한 달에 914불, 그 다음에 부부인 경우는 1371불 이렇게 받고, 요 밑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거는 SSP는 스테이트 서플리멘탈 페이먼트라고 이게 주에서 주는 겁니다. 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이제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이 SS 자격이 되면은 당연적으로 SSP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SSI 그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맹인이나 장애인. 근데 맹인이라 그러면 이건 하나만 안 보이게 다 안 보여야 돼요. 하나만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안 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수입. 이 한정된 수입이라는 건 이제 연 수입이 1,970불 이하. 그 다음에 커플인 경우는 16,453불 이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SSI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연간 저거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어야 돼요. 현금이 혼자인 경우는 2,000불 이하, 부부인 경우는 3,000불 이하 이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은행 잔고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선생님 SSI랑 웰퍼랑 같습니까? 뭐하고요? 웰퍼. 예, 그렇죠. 웰페어라는 얘기죠. 근데 웰페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해서 뭐 SSI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들어가요. 뭐 또 나오겠지만은 뭐 여기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닌 사람한테 좀 캐시로 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일종의 웰페어죠. 그 다음에 SSI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거는 내가 집을 갖고 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땅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액면 $1,500 미만의 생명보험 상관없고, 자동차 한 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귀화와 기하 직계가족의 묘지, 그 다음에 그 이제 최대 $1,500까지 본인 매장 기금, 또 배우자 매장 기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1년에 뭐 수입 거기에 이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유사 보조 프로그램 이게 일종의 웰페어인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CAPI라고 들어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카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캐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포 이미그런트.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여기서 돈을 줘요. 뭐냐면은 비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 중 고령자, 저소득층, 신체 장애자들에게 대해서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SSDI 이거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디서빌리티 인슈런스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말하면 장애인들인데 이제 신체 장애가 12개월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가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신체 장애자인지 디세이블인지 이걸 해갖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SSI하고 SSDI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액수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하나가. 그 자세한 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려지고. 자, 소셜 시큐리티를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들으셨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은 언제부터 도대체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받고 계시지 않은 분은 내가 언제부터 받아야 되느냐. 왜냐면 만일 70세까지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130%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금 또 아직 66세가 안 됐는데 67세가 안 됐는데 지금 62세는 넘었다. 그럼 지금 받을 것이냐? 지금 받으면 액수가 적잖아요. 평생 동안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내가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수입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든 뭐 적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좀 수입이 많으면은 나이가 좀 이제 받을 나이가 돼도 좀 천천히 받아도 되고 그때 더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이 지금 받아갖고 세금이 어떻게 되냐.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서 수입이 많으면은 또 소셜 연금을
연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개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4천 얼마죠.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1,500불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만일 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반이니까 얼마야? 750불 받겠죠? 그럼 합쳐갖고 얼마야? 2,000 한 2,300불? 그 2,000, 2,300불 갖고 노후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정부도 미국 정부도 그 옛날에는 그냥 소셜 시큐리티로 그냥 노후는 그걸로 이제 맡긴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점점 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로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노력해봐라. 그런 식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연금을 갖다가 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정부에서는 만일 그렇게 해서 연금 보험에 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잠깐만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ssa.gov라는 데가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마이 어카운트를 만들어 갖고 하면은 내가 받게 되는 뭐 연금이 얼마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끝입니다.